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10년 넘게 봐왔는데 이런 정책은 처음 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보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많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1월 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고 해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 정책에서 어떤 거를 발표를 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0.7%로 인구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있을 테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만큼 어떤 게 활성화가 되냐면 바로 도시화가 활성화가 됩니다. 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겠죠. 대표적으로 바로 일자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이나 서울로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부대시설들, 즉 상권도 많이 비활성화가 되면서 점차 도시 슬럼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슬럼화가 진행될수록 역설적으로 수도권이랑 서울은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갖춰진 인프라가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도권과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당연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비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정책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생활인구 확대다라고 하는데 바로 세컨드홈 활성화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인구 감소 지역에 집 한 채 더 사세요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도 아닌 지방에 집을 사라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기존 한 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한 주택자로 간주해서 주택 보유, 그 다음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추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집사라는 게 인구 감소 지역 부활 대책이라니, 이건 정말 황당한 정책인데 이게 집을 한 채 더 산다고 해서 인구 감소 지역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집을 사는 것과 이 인구 감소랑은 전혀 별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세금인데 작년 9월과 10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거래량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을 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정부에서 가장 원하는 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세수를 메꿔야 되고 이렇게 거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지금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거죠. 하지만 이 정책으로 당연히 인구가 증가할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 집값이 안정화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집값은 당연히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세제별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재산세입니다. 비인구 감소 지역 한 주택과 인구 감소 지역 한 주택을 취득한다면 한 세대 한 주택 특례를 적용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주택이 두 채가 되면 당연히 한 세대 한 주택 혜택이 미적용인데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한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은 한 주택 보유자로 취급하고 기존에 보유한 수도권 한 주택은 특례로 적용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을 시는 혜택이 없다는 거죠. 즉 이 말은 기존에 수도권에 한 주택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이 혜택을 별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혜택을 줄 거면 그냥 이런 조건 상관없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한 주택을 매수한다면 전부 다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종부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비인구 감소 지역 한 주택 인구 감소 지역 한 주택일 때 한 세대 한 주택 특례를 적용해 준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지방에 샀을 때 해당되는 얘기고 그 다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를 보면 중과 배제를 해주고 한 세대 한 주택 특례를 적용해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만약 기존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인구 감소 지역에 한 주택을 구매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3년이 지나도 비과세로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 정책에서도 조금 구멍이 보이는 게, 자, 기존 주택 매도시라고 했습니다. 즉, 인구 감소 지역의 한 주택을 매수하고, 지금 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감소 지역의 두 채를 매수를 해도 지금 이런 비과세 혜택은 없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책 같은 경우는 반쪽짜리, 반의 반쪽짜리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으로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발표한 이 주택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인구 감소 지역, 과연 이곳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결과 89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서울이랑 경기는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 울산과 여수, 지금 이런 쪽은 해당이 안 되는데, 먼저 부산을 한번 보면 동구랑 서구, 영동구는 또 포함이 됐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남구랑 서구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이 된 거죠. 그 다음 나머지 곳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광역시가 아니라 진짜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사실상 이전에도 거래가 많지가 않았고 대부분 실거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사실상 부동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투자할 곳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 비과를 해준다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라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고 해도 바로 양도 금액이 올라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출산율이 0.7%로 인구 감소 시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층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수요층이 줄어들다 보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구 감소 지역 이런 곳들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매수하시기를 바랄게요. 여기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 사실상 지금 이 정책 같은 경우는 반의 반쪽짜리 정책 같고 제가 볼 때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매수해야 되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